오늘 앞서 개최된 오전에 1차 경선 토론회와 그리고 현재 2차 경선 토론회 모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거 먼저 본격적인 토론회 앞두고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채널 소두아이, 네, 소두아이라고 해요. 유튜브 채널 소두아이를 검색해 주시면 지금 이제 잠시 후부터 생중계가 되는 모습 여러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바쁘신 일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못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소두아이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중계가 되고요. 이 생중계가 다 된 이후에 다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재편집해서 고화질로 다시 업로드를 시켜준다고 하니까 사라졌어! 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재편집해서 업로드 될 때를 좀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보기 해주시고 네, 많이 조회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튜브 채널 소두아이를 통해서 생중계된다는 것을요. 네, 휴대전화 한번 잘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동이나 무음 모드 전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뒤편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시면 저희가 자리 정돈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자리에 잘 앉아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시작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뭔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울림 있는 답변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선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힘 정선군수 경선 후보 두 분을 모시고 각 후보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진정성을 직접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토론회 경청하시면서 과연 국민의힘 정선군수 후보자로서 적합한 사람은 누구일지 후보들의 정책과 또 자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경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선군의 손녀 아나운서입니다. 김효정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 임계면에 계셨습니다. 네, 지금은 선사님.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정선군수 예비후보 경선 토론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는요, 이 두 예비 후보께서 직접 주관을 해주신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의 이야기를 더 가깝게 들으시고 그 비전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자리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지역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시고 정선의 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고 계십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서 또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의 큰 흐름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그럼 이철규 국회의원님을 먼저 모시고 인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아마 이쪽은 고안 사북, 남면, 신동 쪽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어느덧 이제 봄이 무르익어 갑니다. 이제 6월 3일이면은 앞으로 4년간 우리 정선 국민들의 삶을 뒷받침하고 책임질 군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과거처럼 군수를 중앙정부가 임명하고 또 한동안처럼 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후보로 내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인이신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서 당원과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당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후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충분히 군정을 담당할 능력을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 당원들 입장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검증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선 이 군수의 뜻을 입지를 세워서 준비해 오신 우리 최철규 우리 후보님과 최종태 후보님의 정견, 또 이런 또 이 도덕성, 그 다음에 정책 능력을 검증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 정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로이 선출되는 정선 군정의 책임자와 함께 국민들의 삶을 챙기며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망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선을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은 군민께서 직접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주신 아주 뜻깊은 말씀이었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의원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토론회 성격상 별도의 내빈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는 점을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정선의 더 큰 도약으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정선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후보분들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예비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배치와 소개 순서 그리고 답변 순서는 사전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선 군수 예비 후보 최철규 후보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정선 군수 예비 후보 최종태 후보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정선을 위한 각자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열띤 토론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공정하고 또 균형 있는 진행을 위해서 각 발언 시간은 엄격히 제한되고 답변 시간이 경과될 경우에 사회자가 부득이하게 개입할 수 있음을 여러분께 먼저 양해 드립니다. 또한 모든 토론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정책 중심의 품격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후보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정선 군수 후보자 경선 토론회 첫 번째 순서는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입니다. 두 후보께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기조연설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방식과 관계없이 토론 내용과 후보자의 진정성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최철규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철규 후보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성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승준 지방권력 12년의 세월을 힘들게 건디며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 지금 정선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되고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청년들은 정선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민생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 바로 민주당 지방 권력 최승준 군수 12년의 세월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는 이 민주당 지방 권력을 4년도 우리가 용인하느냐, 아니면 최철규와 함께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가지고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 승리를 하는 약을 가르고 탕감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행정부처의 예산과 정책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당이 배출한 세 분의 대통령을 직접 모시면서 대통령 비서관으로 국정을 또 참여를 했습니다. 3년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와서 우리 존경하는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손발을 맞춰가며 제2카지노 규제 완화에 성과를 낸 경험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또다시 실패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입니까? 본선 경쟁력에서 가장 앞서가는 후보가 누구이겠습니까? 최철규! 저에게 압도적인 힘을 몰아주시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조연설 해주신 최철규 예비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두 예비 후보님 앞에는 아주 크게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이머가 후보자분들에게는 긴장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보다 엄격하고 공정한 발표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최종태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토론의 형식은 원래 PPT라든가 일어나서 형식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는 중앙부처에서 정책을 담당해온 행정전문가 최종태입니다. 지금 정선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청년은 떠나고 지역 경제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는 불일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정선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군정은 많은 사업과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원은 늘었지만 소득은 늘지 않았고 사업은 많았지만 일자리는 부족했습니다. 지금의 방식은 실패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제 정선을 확 바꾸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AI 기반 스마트 농업과 6차 산업으로 고령화 농업을 고부가치 산업으로 바꾸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 의료와 복지에서 부모님을 모시기 편하며 정선에서 살아도 불편이 없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강원랜드와 지역 경제 구조를 다시 재설계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에 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저는 정책과 예산을 다루은 경험으로 정선의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편하고 국비를 끌어오는 실행행정을 하겠습니다. 돈은 제가 벌어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방식은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정선을 바꿀 것이니 우리는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을 주민의 운동으로 설립을 해놓고 이제서 인구 소멸지경은 이런 봉착에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정책은 실패했고 현재도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정선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저 최종태가 이름과 같이 최종적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조연설 해주신 최종태 예비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먼저 후보자들의 정성군 발전 비전을 들어보는 3분 기조 발언 순서였습니다. 영상 시간 또한 발언 시간에 포함되어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을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성군 현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질문에 각 후보자께서는 2분씩 답변을 해주시고 공통 질문에 대한 두 후보의 답변 이후에 상대 후보에게 30초의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받으신 후보자는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1차에서도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좀 왜 짧게 주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짧더라도 그때마다 경청을 해주시면 아마 큰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공통 주제는 정선군의 발전 방안입니다. 정선 군민 여러분께서 이 정선 군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정선군의 획기적인 발전일 텐데요. 이 정선군의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선군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인데요. 그럼 먼저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최철규 예비 후보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성군 발전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두 가지 전제를 좀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대전제라 석탄산업 전환지역 특별법을 그 목적 사업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나아지고 이쪽에는 더욱더 그런 게 필요하고 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관광진흥기금이 한 해 한 1,300억이나 되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풀리는 돈이 고작 30억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먼저 개편해 나가면서 그 예산을 풍부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여기 계신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제가 긴밀히 상의해서 또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고 세 번째는 우리 지역에 강소기업이 많습니다. 실제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이 기업들을 제대로 키울 때 소득도 창출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농민들이 한 20% 정도 이상 살고 계시는데 강원랜드를 경영해 보니까 농산물 가공센터를 만들고 물류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요. 사계절 우리 농산물이 강원랜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강원 남부와 우리 주민 주식회와 같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속적인 납품을 하게 하면은 농민들의 소득 창출도 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강원랜드가 경제의 축인데 강원랜드와 정선 5일장, 네. 정선 아리랑공원, 가리황산을 하나의 벨트로 만들어가지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최종태 후보자께 정선군 발전 방안에 대한 공통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저는 정선이 우리 국의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국의 읍면을 기능별로 재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정선군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4년 안에 일자리 2,500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2,000명 유입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자리 2,500개는 물론 청년과 시니어 일자리 함께 포함된 일자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북고안은 강원랜드와 연계한 워케이션 도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안 사북은 정말 카지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도시로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북에 들어오면, 고안에 들어오면, 역에서 내리나 버스터미널에서 내리면 와, 여기가 강원랜드라는 곳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완전히 분리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북과 고안의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어합니다. 지금 뭐 장사는 잘 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주민들 시장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하나의 도시로 먹는 그런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와 교육, 일자리 반드시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무엇보다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고안사북, 우리 남면 신동 이쪽 지역은 강원랜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에 많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늘려야 합니다. 제가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강원랜드에 사장이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제가 단독으로 해서라도 일자리 늘리는 방향을 꼭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후보님께서도 2년 동안 강원랜드 부사장을 하셨습니다. 더욱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토대로 후보 상호 간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후보자께서 최종태 후보자께 30초 동안 심층 질문을 해주시고 최종태 후보자께서 1분 동안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철규 후보님 30초 활용 부탁드립니다. 강원랜드를 제가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성장의 발판은 이미 만들어 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떠나서 지역의 입장에서 보니까 강원랜드만 발전하면 뭐하겠나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강원랜드와 우리 지역이 균형 발전하고 공동의 시너지를 위해서는 워케이션 같은 이런 것보다는 실제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네, 도심 재생을 확실하게 해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질문 그런 부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 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최종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최종태 후보님 1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후보님 말씀 관광특구 당연히 지정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워케이션도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정선은 고안 사북뿐만 아니고 정선 전체가 관광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업 같은 걸 유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물류비용 때문에 정선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 천혜의 자연 환경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이 큰 기업도 있지만 관광도시 있지만 우리 정선의 아리랑 시장을 비롯해서 북평 쪽에 아우라지 쪽에 그 좋은 화암 팔경 이런 쪽을 개발해야만 우리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특구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종태 후보자께서 최철규 후보자에게 30초를 활용하셔서 심층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후보님.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석탄산업 전환지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목적이 어떤 건지 확실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0억 돈이 풀린다고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동안 2년이란 거의 3년 가까이 랜드에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얼마 목적에 맞게 아니면 1,300억에 대해서 얼마나 기여를 해주셨는지 그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석탄산업 전환 네, 잠시만요. 1분 저희가 타이머 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철규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탄산업 전환지역 특별법의 가장 맹점은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행안부의 교부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전환지역에 기금을 했다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가꾸기, 도로 넓히기 이런 비용은 우리 중앙정부의 행안부의 예산으로 당연히
마땅히 써야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체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을 유치하고 만드는데 굉장히 실패했다는 게 핵심인데 이런 것들을 목적사항으로 맞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취지고 두 번째 관광기금은 강원랜드 사장이라면 제가 벌써 개편을 했겠죠. 문책으로 들어가는 국비 예산입니다. 해마다 3,300억씩 이 들어가는 돈이 우리 지역에 제가 와 보니까 제대로 쓰여지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편해 나가는 데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제가 긴밀히 상의해서 정성공사가 돼서 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공통 질문이 정선군의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바로 현 군정 평가와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입니다. 이 정선군의 현 군정에 대해서 우리 두 후보자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앞으로 군수가 되면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역시 최철규 후보자부터 2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최중준 군수 집권 12년의 결과는 한마디로 민생 위기,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우리가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받는 농어촌 기본소득도 결국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큰 거는 첫째, 폐강 이후 폐강기금이 2조 9천억이나 거쳤는데 대체 산업 하나 제대로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성공했다는 사례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돈을 쓰는 데만 행정을 해왔지, 돈을 퍼주는 행정만 골몰해왔지 돈을 벌어오는 CEO형 행정은 해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같이 한 해 군 예산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되면은 중앙정부의 예산도 끌어올 줄 알고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 사업도 가져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보다는 돈을 쓰는 행정에만 초점이 맞춰졌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미 중앙행정도 또 기업의 CEO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행정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행정으로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정선이 키웠지만 정선이 기득권에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편가르지 않는 정선의 대통합의 군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공통 질문 우리 최종태 후보자께서 2분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군정은 실패했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을 주민들이 목숨 걸고 유치했음에도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후보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지금 인구는 잠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풍선입니다. 언제 어떻게 또 빠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간 시범사업 후에 다시 어떻게 드릴까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6,090억, 올해 예산 6,090억입니다. 이거 삼선했으면은 몇 번을 썼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현 군수가 출장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사만 다니고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군수는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균등하게. 그러나 지금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매일 표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군정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태백처럼
많은 사업 끌어와야 됩니다. 태백 올해 2조 사업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활용 유아시설, 청정 메탄올, 교도소 유치, 스마트 축산 모든 사업 유치했습니다. 우리 정서는 단 몇 조짜리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사업 확실히 받아와야죠. 이제는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떨겨주는 방식이 아니고 누가 올려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방식입니다. 철저히 앞으로 저는 국비 확보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호 추가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에 대해서 먼저 최철규 후보께서 최종태 후보께 30초 동안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강원랜드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현재 매출 구조가 1,001억 한 5천 유무를 한 3천억 가까이 제2카지노 영업장을 신설시키면서 3천억 꽁충 뛰게 매출을 만들어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900명의 양질의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또 경험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최종태 후보님께서 많은 비판들을 민주당 최종적 분석에 하셨는데 본인이 한다면 경제 살리기 부분에서 가장 어떤 걸 중점으로 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최종태 후보께서 1분 동안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를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성 경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관광하고 농업입니다. 두 개가 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원랜드가 관광의 주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안 내려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가장 급급하고요. 농업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각 지역별로 대체 종목 개발하고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확실히 꾸미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강원랜드 매출은 많이 성장을 합니다. 과연 지역에는 뭐가 돌아옵니까? 강원랜드가 커진다고 해서 정선이 커지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장을 지내셨으니까 그 논리는 앞으로 좀 더 군정해서 많이 앞으로 좀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최종태 후보께서 최철규 후보께 30초 동안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후보님이 이제 정부가 좀 많은 이제 비판을 해오셨는데 돈 쓰는 행정을 해왔다. 배관기금 2조 9천억 원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화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후보님께서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일자리하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 질문을 최철규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좀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로 관광과 농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첫째는 강원랜드를 글로벌 기업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낙수 효과야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관광의 큰 시장은 결국은 정선 아리랑시장과 가리왕산을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정선군 전체를 하나의 관광 벨트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산업을 육성시키고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업에 있어서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농산물 가공센터와 유통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강원랜드의 사철 납품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통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주셨고 서로 상호 간의 질문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은 나른해질 수 있는 오후인데요. 정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열띤 토론 해주시는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순서입니다. 바로 후보자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호 토론하는 공약 검증 토론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한 뒤에 상대 후보자가 1분씩 총 3번에 걸쳐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고,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각 질문마다 2분씩 답변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크린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공약 발표에 한 후보자께서 또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만 오늘 토론회는 모든 후보자께 동일한 발언 시간과 또 기회가 주어지는 만큼 자료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기준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최철규 후보자 먼저 2분간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현안 문제인 것은 태백 영동선 선로 개선 사업과 KTX 평창역에서 정선 4분역까지 신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K히트 프로젝트 1호가를 정성 군사가 되면은 본격 지원해 나갈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석탄 산업 전환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금 국회의원이신 이철규 의원님과 함께 긴밀히 상의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의 특히 정선읍 아량노루 사업을 통해서 정선읍 전체의 관광 활성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물류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우리 농산물이 강원랜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없는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해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본격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고안사구 시내를 관광특구로 지정해서 도심 재생을 획기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부족한 고안사구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주택 1,000호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석탄문화재로 석탄문화재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폐경석 자원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체 산업 육성에 가장 좋은 호재이기도 합니다. 폐경석 자원화 이루어내겠습니다. 하이온 리조트와 연계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되 지금 말씀드린 석탄문화재, 고안의 야생화 축제, 정암사, 또 민둥산 옥새불 축제에 연결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약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약 발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최종택 후보께서 개별 질문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먼저 질문 시간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대표님께서 2번에 걸쳐서 K히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셨는데, 2번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어디까지 지금 추진을 해놓고 나오셨는지 하나는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고안사복을 관광특구로 지금 조성을 하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재생을 어떻게 꾸려가실 것인지, 이거 2번째 질문하고요. 3번째는 우리 이제 석탄문화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석탄문화재를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산업 전사들께서 고생해 오셨는데 이분들의 예우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우리 후보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최종택 후보께서 3가지 질문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2번이 더 남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럼 최철규 후보자 2분 동안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K히트 프로젝트는 32년까지 3단계에 걸쳐서 진행 중인데 제가 1단계 사업을 완전히 완성하고 나왔습니다. 2단계 사업의 핵심은 6,000석에 달하는 다목적 아레나를 신설하고 하이온 그랜드 돔을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 랜드마크 시설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특구는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 문제. 상권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난개발되어 있는 도시를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구획 정리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특구로 육성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신 석탄문화제는 하반기의 대표 축제가 우리 정선 아리랑 축제라면 상반기의 가장 큰 대표 축제가 대한민국 석탄 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철규 의원님께서 광부의 날 이걸 제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6월 29일이 광부의 날인데, 광부의 날 계획이 대한민국 석탄 문화제를 단순히 사북 고안의 석탄 문제가 아니라 태백, 문경, 삼척, 또 하순일까지 7개 폐강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대표 축제로 지원 발굴 육성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답변에 대해서 또 추가 보충 질문이 있으시다면 우리 최종태 후보자께서 1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KT 프로젝트 1.0에 대해서 1단계 완성했다고 하신 거 맞으시죠? 예, 예, 결정은 다 의사결정 다 해놨고 지금 한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단계 목표 매출 비용을 13%에서 3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문객 수를 68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고용을 3400만 명, 3400명, 외국인을 1000%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 목표가 과연 달성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저희가 타이머를 다시 설정합니다. 자, 최철규 후보자 2분 답변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K히트 프로젝트의 3단계 완성 단계에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뭐 이제 7년에 걸쳐서 완성을 해 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비전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제가 1단계 사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매출이 1조 5천억인데 1조 8천억까지는 이미 결정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1단계 사업의 핵심이고 900명의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었고 나왔는데 그것도 1단계 사업까지의 또 핵심 성과이기도 합니다. 2단계, 3단계를 거쳐 나갈 때 바로 700만 관광이 아닌 1300만 관광 시대가 되고 현재 3,700명의 고용이 아닌 적어도 7,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로 인한 폐강 기금도 지금의 우리 정성군에 한 해 한 280억 정도 수준인데 그렇게 된다면 거의 뭐 한 600억 이상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비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여기까지 쓰시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최철규 후보의 공약에 대한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 최종태 후보자께서 1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이원 이제 지역 관광하고 민둥산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둥산은 우리가 엄청난 자원입니다. 지금 일년에 방문객 수가 뭐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더 여기를 개발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도시락만 먹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결론 쓰레기만 쌓이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준 거 참 좋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민둥산 한번 올라가 보시면 위험한 지구 많습니다. 지금 사고 나면 민둥산 큰일 납니다. 저쪽 올라가는 길 한번 가보시면 트럭들 내려올 때 대형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우리 정성군에서 방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철규 후보자께서 2분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민둥산 개발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발구독에서 올라가면 한 40분 정도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증산 초등학교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등산입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아이와 노인들에게 아주 불편한 등산길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한 해 관광객 수가 많을 때는 한 30만 명씩 옵니다. 근데 조금 빠질 때는 한 25만 명 수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철 관광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사계절 관광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둥산 모노레일을 반드시 설치해가지고 노인들이나 청소년, 어린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준다면 한 해 30만이 아니고 60만 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작년에 제가 우리 번영 회장, 남중원 회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민둥산 정산에서 인증샷 찍고 오는 사람들은 강원랜드에서 할인을 해줘라. 그게 바로 지역경제 관광 아니겠습니까? 강원랜드라는 기업이 기업만 잘 되면 진짜 뭐 최종태 후보처럼 말씀처럼 뭐가 되겠습니까? 지역과 동반 성장하고 상생 경영을 해야 그것이 시너지가 난다고 할 때, 그런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사계적 관광 축제로 만들고 이것을 강원랜드와 연계해서 더 관광객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면은 좋은 관광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철규 후보자의 공약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검증을 위한 검증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최철규 후보자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시된 공약 하나하나가 정선의 내일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은 최종태 후보자가 약 2분간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선군 10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은 이제 지원이 아니고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첫 번째, 저는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청을 유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복 투자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서 개발 방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3만 명 유지해야 됩니다. 행정학에서 인구 3만 명이 떨어지면 군으로서 행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3만 명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 2,500명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 관광특구의 일환인 체리형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우라지라든가 정선 5일장, 화암, 소금강 등을 비롯해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원랜드에 늘 얘기 나온 워케이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복관, 남면, 신동이 모두 공유 오피스를 기억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음 8번째, 스마트 농업 대전환입니다. 농업 경영 힘듭니다. 이제는 경영비 절감하고 스마트 농업, AI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인력 없이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현상까지 다다랐습니다. 반드시 스마트 농업 대전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농촌재능청 사과연구소를 우리 정상권으로 이전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8번째, 강원 남부에 농산물 유통센터를 확립을 해서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알차고 브랜드 있는 농산물이 팔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째, 아까 오전에 조금 사람들이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읍면장에 대한 내부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외부라고 들으신 것 같은데 내부입니다. 내부 직원들 중에 읍면장을 공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원지역에 사계적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태 후보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철규 후보께서 최종태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 개별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나눠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좋은 공약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약 중에 그 강원랜드 우리 인근 지역에 워케이션 도시 말씀하시고 또 공유 오피스 등 이런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히려 관광 특구로 승부를 걸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관광 특구 지정하기 전이라도 강원랜드와 연계하는 지역 상품, 관광 상품들을 아까 민둥산 억새풀 축제 같이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결합해 가지고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 그 지역을 살리는 가장 첫 번째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질문 그런 부탁드립니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워케이션 도시 이런 개념이 너무나 조금 좀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지역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시나고 보십니까?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또 2분 발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써도 됩니까? 네, 지금 그러면 사실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그 오케이션 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관광하고 다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그래도 38번 국도가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는 수도권에 내려오는 교통 충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정주는 안 하더라도 워케이션 공유 오피스 사무실 내면 충분히 가능하고 강원랜드 좋지 않습니까? 우리 대표님 사장님 계셔봐서 알잖아요. 이런 지역에 와서 사고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좋고요.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강원랜드 연계해서 우리 뭐 판매 촉구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강원랜드의 부사장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그걸 연계를 하고 실적을 이뤘는지 제가 간략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예. 상생 경영을 가장 으뜸 경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제가 사장 대행을 하면서 한 번도 이 지역에서 물러나가라고 경영진 플래카드가 안 걸린 사람이 바로 저란 얘기를 저는 지역으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행사를 다 그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노력해왔고 그것은 상권에서 주민들이 더 평가를 해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시간을 여기까지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뭐 상생 경력 이런 걸 부른 게 아니고 강원랜드에 계실 때 아까 농산물 관련해서 판매 축구 뭐 민둥산 올라가면 뭐 사진 찍으면 이쪽하고 할인 조금 이런 더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까요? 네. 너무 여러 개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농산물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철 농산물인 우리 옥수수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해 2,500억씩 구매를 하는데 그 중에 지역 농산물이 납품한 액수가 7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20%까지 적어도 20억까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매일 옥수수 1,000통씩 구매를 해봤습니다. 옥수수 학철에. 그리고 또 매일 감자도 또 5만 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지역에 또 우리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주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고냉지 배추도 없던 고냉지 김장 축제를 만들면서까지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촉진하고 또 사과와 여기 지역의 축산물 시장도 더욱더 고객들에게 우리가 좀 판매를 한 그런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실 지금은 어느 한 분에 치우친 답변이 아니고 상호 간의 토론이 활발히 좀 진행된 관계로 시간에 1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종태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최철규 후보께서 1분 동안 공약에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창출 2,500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제안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 또 일자리 창출, 또 기업을 키워야 또 소득이 증대되는 분이시니까
근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어떤 일자리가 가장 쉽겠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일자리 검증 시간 발표를 해 주실 우리 최종태 후보자 2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일자리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첫 번째 관광과 농업,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이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한 발 더 나간다면 시니어 관련의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이 시니어 일자리, 지금의 일자리는 복지로 하는 일자리지만 정말 소득이 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갖고 직접 고용을 하면서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주로 이것은 어떤 분야로 가면 좋겠냐? 관광 해설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이런 관광이 활성화되면 어르신들이 나가서 우리 지역의 역사라든가 전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마을관리 지금 일자리로 하고 있지만 이런 형태의 일자리는 결론 복지 차원이니까 정말로 내가 일을 하고 정당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자리 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돌봄 생활 지원과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봄은 어르신들이라고 돌봄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50대, 60대가 넘었으면 80대, 90대에 계신 분들의 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돌봄 복지를 하면은 시니어분들이 말동무도 되고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왔다가 돌아가는 청년 농업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하면은 결론은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이분들은 엄청난 대규모 농업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일자리와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철규 후보자께서 최종태 후보자의 공약검증 질문을 부탁을 드립니다. 1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아까 농산물 유통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제 공약은 농산물 가공 및 물류센터의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착안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농산물이 제대로 강원랜드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사철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강원랜드에 계약 특례를 통해서 납품하겠다. 이게 이제 요청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저는 공약을 냈는데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공약을 내신 거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공약을 내신 건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네. 네, 그럼 2분 답변 듣겠습니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강원 남부 농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공약을 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강원일보에 기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했냐면 사과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 사과가 아까 후보님께서 제가 270헥타르니까 정정을 하셨는데 원래 24년 통계에는 270헥타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정치를 보면 340헥타가 됩니다. 이 사과만 단일하게 보면은 이 많은 임계지역에서 사과가 재배가 돼서 유통이 될 때는 가을에 되면 전부 안동으로 갑니다. 안동 가면은 거기에서 전부 포장을 다시 합니다. 그럼 안동 사과로 변합니다. 우리 정선 사과는 맛도 좋고 당도 높은데 브랜드를 못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를 달고 하려면은 결국 유통센터가 필요합니다. 농산물 유통. 그러려면 사과 면적을 최소한 아까 후보님 500헥타 말씀하셨는데 그 이상 1000헥타까지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이제는 사과는 정선에 적절한 재배지입니다. 그리고 가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가공은 전국에 157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이 센터에서 중에 가장 잘하는 데가 정선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2년도에 농촌진흥청 예산을 담당할 때 정선센터의 모 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듣고
그래도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제가 그때 당시에 국비 5억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 10억을 가지고 2012년도에 농산물 가공을 시작을 해서 정선은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가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되고 하도 물량이 넘쳐나다 보니까 올해 정선에 다시 사업비를 세워서 충분한 공장을 또 다시 만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태 후보의 공약 검증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공약을 발표해 주신 최종태 후보께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약 검증 토론의 핵심은 공약의 내용과 바로 실현 가능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약이 우리 삶에 가장 와닿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셨던 그런 부분이 있으셨거나 또는 이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공약들을 꼭 마음속에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선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비전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신 두 예비 후보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토론의 또 다른 핵심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주도권 토론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각 후보자께서 직접 토론의 주제를 이끌면서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기억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수치를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들은 삼가 주시기 바라면서 총 2번의 질문 기회가 있다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앞서 상의한 이후로 이 최종태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입니다. 이거 제가 후보님께서 저희한테 질문한 요지가 있건 그걸 갖고 설명을 드리면 질문하면 되나요? 네, 주도권 토론은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으십니다. 주도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인구 소멸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정선은 보면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누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선은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100세 장수 지역이 전국에 1위가 고흥입니다. 2위가 정선입니다. 그만큼 우리 정선은 100세 장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 아쉬운 것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정책의 실패를 했는데 정말 이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대안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대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 3만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살아남기 힘듭니다. 이 정선군이라는 자체가 존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한번 우리 후보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최철규 후보께서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선군의 인구 소멸 문제는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산업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생활 환경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폐강 이후에 산업이 붕괴되어 왔습니다. 청년층은 다 수도권으로 떠나가고 말았어요. 또 저출산, 최고령화 사회, 노인 인구가 우리 3분의 1이나 됩니다. 또 교육이나 의료나 정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된 것인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산업을 유치해 오든 기업을 유치하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일자리만 있어서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시급합니다. 공공임대 주택을 통해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월 10,000원 아파트를 공급 제공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젊은
우리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것은 제일 큰 게 바로 교육의 문제 아니겠어요? 또 의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문제, 의료의 문제도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만이 정주 여건이 향상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군수가 되면 천천히 좀 살펴가지고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최종태 후보께서 한 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질문 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이제 일자리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정주 여건 개선 중에서 1만 원 임대주택 저도 동의합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과연 저는 이제 일자리를 아까 세부적으로 농업이라든가 어르신 일자리 이런 걸 했는데,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싶으신지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주 여건 물론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려면 일단 정주 여건, 교육, 의료, 복지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게 좀 안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2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일자리 문제는 지금 강원랜드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현재도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또 아까 농산물 가공 및 물류센터를 사회적으로 만든다면 거기에도 100수십 명의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농가들의 소득 문제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전략적인 아이템들을 발굴해가지고 힘있게 밀고 나갈 때 일자리는 창출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청년들의 돌아오는 문제는 세 가지를 다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지 결국은 청년 인구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일자리 외에도 이분들이 기농기청하는 사람들이나 또 창업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창업 청년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해야 그런 청년 일자리들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가장 경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건들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공 부분은 현재 공급하는 우리 정성군의 임대주택 현황이 약 6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고안사복은 이거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해요. 고안사복에 집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안사복 중심의 정주 여건에서는 적어도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이든 1000호의 주택이 공급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급을 통해서 특히 신혼부부 청년들의 소위 이 임대주택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철규 후보의 주도권 토론입니다. 역시 두 가지의 질문을 주도권을 가지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철규 후보께서 1분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복이 왔으니까 우선 K히트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대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나아가는 비전을 담은 것이 이제 K히트 프로젝트인데, 이것은 강원랜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공을 하기 위해는 참 많은 난관이 따라야 됩니다. 특히 산자부, 기재부, 문체부 등 중앙정부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또 중앙정부의 어떤 이런 난관들을 뚫지 않으면은 이 참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최종태 후보님도 또 중앙정부의 많은 정책과 예산을 다뤄보셨다고 하는데, 이런 각 부처에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난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강원랜드의 K히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 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K히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럼 최종태 후보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처음에 이 문제를 서로 공유했을 때 제 문제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강원랜드 종합 마스터 플랜 K히트 프로젝트를 알고 있나? 완사물에서는 대책 방안에 물었는데 전 좀 의아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프로젝트를 만드셨는데 저보고 대책 방안을 물어가지고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견을 지금처럼 달라면 일부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대책을 달라고 할 때는 조금 난감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 프로젝트는 1.0을 24년 4월에 발표를 했고요. 2조 5천억을 투자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발표한 것이 25년 11월에 3조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안건을 낸다면 3조 이상 5조까지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어차피 강원랜드는 기업이 커짐으로써 우리 보안사업도 같이 남부지역이 같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정부 요구에 있어서는 보니까 예타 면제가 가장 핵심이더라고요. 사실 예타를 어떻게 통과하냐가 가장 핵심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역시 뭐 쉬운 길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카지노 규제 완화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대표님이 계실 때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앞으로 진짜 이 멋진 프로젝트는 신속하게 가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강원랜드만 성장하고 고양 사북은 연결고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강원랜드가 위에 있으면 보안사북은 밑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의 연결 존으로 만들어서 함께 성장을 해야만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성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철규 후보께서 한 번 더 주도권 토론으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1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과 강원랜드가 하나의 관광 벨트로 연결되는 사업이 마지막 단계의 사업입니다. K히트 프로젝트. 시간 관계상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말씀처럼 강원랜드 의전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지역도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김기철 도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관광특구,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냈을 때 단순한 도심 재생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생까지 또 성장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질문 지역 상생에 대한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원랜드 외 인근 지역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2분 동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거기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후보님께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K히트 프로젝트를 발표를 2번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발표를 하면서 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안사부 강원랜드 쪽은 이미 전력이 풀로 차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 올 것인가? 어디선가 끌고 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주신다면은 영화를 내서 끌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엄청난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집안 구조 문제 있습니다. 지난번에 루지 만들 때 체험장 만들 때 결론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박았을 때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하나의 지금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큰 복합 리조트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집안 시설도 충분히 고려를 사전에 하고 작업이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로 뜬거로만 띄워놓고 하다가 나중에 기반 시설 안 되면 모든 건 무너집니다. 여기는 정말 지질 자체가 탄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에 터널, 굴이 많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일 박이 왜 밀려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함께 우리 대표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강원랜드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이 많은 일을 해오신 건 사실이에요. 현수막도 안내 걸리고 여태까지 잘 해오셨는데, 그러면 과연 강원랜드의 영업 매출 같은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25년도 영업이익이 17%가 감소가 있어요. 500억이 감소가 있습니다. 이 원인도 사실 있을 겁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17%를 감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 외국인 관광객도 484%나 증가했다는데, 이런 것도 사실 객단가를 분석을 해서 진짜 이 정도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분을 답변 시간을 활용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도권 토론에서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라서 잠시 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열띤 토론 감사드리고요. 각 후보의 정책 방향과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두 후보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토론회 마지막 순서 마무리 발언입니다. 앞서 진행된 토론에서 미처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거나 또 함께하신 지금 당원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고요. 2분인데요. 먼저 순서에 따라서 최철규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철규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벌어진 두 번의 경선 토론회는 침체된 우리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모인 경선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최종태 후보님의 또 식견과 공약을 들어보니까 참 배울 것도 많고 받아들일 것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마저 실패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야말로 희망 없이 그야말로 지내야 되는 세월을 또 4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 본선 경쟁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 저 감히 최철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철규 국회의원님과 함께 저와 최종태 후보님, 또 우리 김기철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후보들이 우리 지역 주민 당원들과 똘똘 뭉쳐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걸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태 후보도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안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존경하는 최철 후보가 일어나시니까 저도 역시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최철 후보가 저희 아저씨 뻘이 됩니다. 촌수로 따지면. 근데 제가 감히 좀 버릇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넓은 아량으로 우리 아저씨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참, 오늘 토론회는 우리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토론회였습니다. 정말 저희는 배울 게 많았고 느낀 점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쁘실 텐데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정선을 걱정하고 우리 국민의힘을 생각하시는 거라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정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진짜 인구 소멸 지역 중에서도 고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겠습니까? 그 강원랜드라는 공기업을 유치하고도 많은 직원들이 여기에 들어옴으로써도 그 인구 소멸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과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민주당은 그걸 해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민주당은 현재 군수는 인정하고 이번을 계기로 끝을 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만 해 주신다면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제가 정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번에 우리의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정선 군수 예비 후보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선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로서의 비전과 철학 그리고 국민을 향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보면서 각 후보자께서 제시해 주신 공약과 그리고 메시지는 앞으로 정선의 미래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두 후보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 잠시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를 드리면요. 국민의힘 정선 군수 후보 경선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공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당원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로 결정이 됩니다. 4월 10일과 11일에 투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정선 군수 후보를 선정하는 경선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기념 촬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두 후보와 이철규 국회의원님께서 먼저 촬영을 해주시고 이어서 각 후보자별, 후보별 지지자분들과 함께 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자. 네, 여러분 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별 지지자분들과 함께 촬영을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오늘 토론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